그때 창문이 있는 데는 10만 원이 더 비싸고 맞아요. 창문이 없는 데는 10만 원 더 싸고 저는 3개월 안에 나간다 해서 창문 없는 데를 했는데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창문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 디렉터 박성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여드 김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약간 귀한 자리 해주셨는데 되게 예전에 만나 뵙고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특별하게 뭐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일하고 네. 네, 뭐 최근에 바뀐 거는 이제 가족이 하나 더 생겨서 네,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출산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사내 아이인가요? 아니면은 딸입니다. 딸이에요? 네. 너무 사랑스럽겠다. 너무 이게 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집에 가서 아기를 딱 보고 있으면 제가 그동안 뭐 일하면서 아니면 이제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다 잊혀지면서 그냥 딱 아기, 가족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 그런 마음이 우러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족이 생기면은 바쁘시겠어요, 여러모로. 그래도 좀 와이프가 좀 신경을 많이 써줘서 다행히 좀 저는 그래도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평소 취미생활 어떤 거 좀 많이 즐기시는 편이세요? 저는 운동 좋아해요. 운동. 예,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축구나 뭐 풋살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요즘에는 저희 회사 친구들하고 러닝도 좀 하고 있고요. 회사 내에서 러닝 크루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할 사람 모여라 약간? 네네네. 그렇게 해서 뭐 좀 건강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땀 흘리고 나면 되게 개운하고 좀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해소가 좀 되거든요. 좀 제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패션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이런 계기나 그런 것도 혹시 있으셨어요? 옷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이성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좀 그런 게 아니었나? 그게 뭐 쉽게 정리를 하자면 그냥 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저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옷은 제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많은 경험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떤 패션 회사에서 좀 일을 하시다가 뭐 이제 좀 독립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런칭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그냥 내가 이 시장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부딪히셔서 좀 런칭하는 케이스 뭐 이렇게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표님은 어떤 케이스로 조금 처음에 패션 업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패션 쪽에 좀 발을 들이시게 되셨는지. 어릴 때는 좀 되게 막연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패션 디자이너 되자, 내 브랜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던 곳은 이제 되게 1세대, 1.5세대 편집샵이에요. 편집샵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좀 보고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나도 내 거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정말 부딪혀가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1세대 편집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혹시 뭐 A랜드나 그런 곳들 중에 하나인 네, 건가요? 맞아요. 그 명동에 있던 그 맞아요, A랜드. 맞아요. 거기서 업무 또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08년도부터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A랜드가 좀 뭔가 패션의 중심지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거기 뒷골목이 맞아요. 뭔가 그때는 그래도 힙합퍼나 이런 친구들 통해서 또 스트릿 패션들도 좀 많이 올라올 때고 하다 보니까 A랜드가 있었던 시절에는 거기가 약간 포토존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쵸. 엄청났죠, 사실. 멋쟁이들만 다 모이는 그런 포토존이기도 했었고 제가 기억하기론 그때 이제 A랜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쿨하고 멋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그런 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당시 막 셀비지 한창 좀 많이들 입고 다닐 때 그 갑옷 같은 거를 어떻게 입고 다니냐 하면서 막 몸에 우겨 넣으면서 늘어난다. 2인치 작게 입어야 된다. 뭐 이랬던 잘하시네요. 기억이 있어서 왜냐면 저도 이제 에이랜드에서 옷을 사던 고객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바지 기장을 잡아주고 음, 항상 다들 이제 고개를 좀 절레절레 할 때 이렇게 2인치 작게 입으셔야 된다 했던 게 저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알게 모르게 진짜 오며 가며 스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기억은 안 나긴 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 되게 에이랜드에 계신 분들이 워낙 멋있어가지고 약간 그분들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았나. 그 시대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더 그런 문화들이 좀 잘 자리 잡아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이랑은 좀,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죠. 낭만이 좀 있었다. 아, 그쵸. 낭만. 네. 그 낭만이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에이랜드에 처음으로 입사해서 이제 편집샵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면서 조금 뭐 이렇게 패션업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배우셨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배우고 저는 되게 거기서 일하면서 좋았던 게 정말 다양한 텍스처의 옷들을 많이 만져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때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다 패션 디자인과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되게 백지 같은 상태다 보니까 진짜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웠거든요, 그때. 예. 그럼 실제로는 대표님은 페디과 출신은 아니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공은 어떤 거 하셨어요? 20살 때까지 그냥 엘리트 축구를 좀 했었어요. 예. 선출이시군요. 오, 그래서 약간 축구나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했던 게. 네, 좀 활동적인 운동을 좀 좋아하죠. 그럼 선출이시구나. 이거 장난 아닌 약간 다음에 한번 구경 가봐야 되겠네요. 약간 선출에 약간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예. 예전 같이 못 참니다. 혹시 나이 여쭤봐도 되나요? 나이는 89년생 35살입니다. 에이징 커브가 온 것 같습니다. 웃기다. 뭐 아까 그러면 좀 잠깐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 더 돌아가서 그러면 약간 스포츠 좀 좋아하시다 보니까 약간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내년 전반기에는 새로운 라인을 이제 런칭해서, 네, 그런 제품들을 좀 주로 다루는 라인을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특정 장르를 정해두신 건 아니고 조금 스포츠 브랜드 느낌으로. 아니요. 아마 그렇게 완전 스포츠 브랜드의 느낌보다는, 네, 그냥 브라운야드는 좀 일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이제 일을 하면은, 또 반대로 퇴근 후에는 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뭐 쉬는 날도 있고, 그럴 때 좀 주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연상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몇 시즌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몇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시즌마다 좀 컨셉을 좀 정할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전반기에는 러닝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축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기존 브라운야드의 브랜드 느낌과 이제 좀 그 안에서의 좀 심이라는 것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좀 넓게 보여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실제로도 사실 브라운야드의 옷은 조금 뭐랄까 내가 오늘 나 이거 입었어라고 뽐내기보다는 조금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 실루엣적인 느낌이나 몸에 흐르는 느낌들 자체가 뭐 흔히들 말하는 약간 꾸안꾸의 느낌처럼 좀 느껴지다 보니까 디테일을 막 붙이는 건 쉬운데 이거를 덜어내면서 이제 에센셜하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냥 제가 어쨌든 시즌을 전개하고 제품을 디자인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옷이 돋보이는 것보다는 그 입었을 때 이제 입는 사람이 좀 돋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디테일이 많은 옷들도 충분히 멋있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보다 옷이 먼저 보일
가능성이 크죠. 네,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사람이 좀 돋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재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있는 사람의 이제 체형이나 이런 것도 다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좀 그런 패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예, 좀 눈에 딱 보이지 않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재가 디자인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또 그 디자인에 잘 맞고 예, 이 패턴이 잘 구현이 되는 예, 소재들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해보고 샘플링도 많이 해보긴 하지만 예, 그런 걸 통해서 좀 저는 어쨌든 뭐 되게 멋있는 소재, 유행하는 소재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저희 이제 디자인에 잘 이제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테스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브라운여들 처음 봤을 때 느끼는 점은 일단 편안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그게 옷을 입어도 뭔가 모나거나 이제 아까 너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공감됐던 게 사람이 돋보여야 되는데 막 런웨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조금 웨어러블 하기보다는 조금 뭔가 창조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많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에서는 어쨌든 편안함이나 자연스러움이 극대화됐었을 때 멋스러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나 꾸몄다라긴 진짜 느낌보다는 안 꾸민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예, 시즌을 좀 전개하고 있죠. 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조금 그런 거네요. 뭐 소재나 이런 것들 만져보고 입어보고 했었을 때 그런 느낌들이 이제 나오는 거? 맞아요. 예. 딱 그럴 때 희열을 느낍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런 느낌이 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가 좀 좋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소재도 좋아야 되고 또 옷이 사람한테 잘 맞아야 되고. 예. 결국 옷이라는 게 나의 단점을 커버해서 조금 이제 아웃핏을 멋지게 보여준 부분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브라운여들 제품의 아이덴티티가 저랑도 굉장히 좀 잘 맞아서 저도 막 이제 울컥울컥 하는데 그 카센티노 못 산 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예, 그거는 제가 봐도 역작이지 않나. 아, 그러니까요. 저 그 빨간색 너무 사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에이랜드에서 또 업무를 하시다가 한 몇 년 정도 일하셨어요? 20살 때부터 일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계속 일하고 한 4, 5년 정도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되게 꽤 오래 하셨네요. 네. 계속 명동점에서만 있으셨나요? 지점은 계속 돌아다녔어요. 예. 그렇구나. 처음에는 이제 거기만 있다가 많이 생겼잖아요. 몇 네, 군데가 그러면서 이제 관리자로 좀 가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지점의 경험 많이 했죠. 직급도 좀 높아지시고. 예, 맞죠? 예. 그럼 결정적으로 좀 나오셔서 브랜드를 이제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셨던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저도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옷을 뭐 여러 브랜드의 옷을 많이 사보고 했는데 항상 좀 이런 것만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옷을 구매를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몸으로 시작을 했죠. 오,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근데 또 이것만큼 또 보람 있는 일을 좀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네, 물음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너무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만큼 또 자신감이 있진 않아서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드셨군요. 어쨌든 혼자서 그 모든 거를 감내하시면서 다 부딪히셨으니까. 네, 좀 잃을 게 없어서 한번 도전해본 것 같고요. 네, 제가 경험하기 싫은 순간들도 매 시즌 생기고, 네, 어쨌든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건 저잖아요. 네. 네, 가면 갈수록 어쨌든 부담도 많이 생기고. 그쵸, 이게 약간 대표님만의 무게감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사실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담이 제일 큰 것 같고, 뭐
근데 사실 100% 만족한 시즌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그게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시즌은 더 잘해야지. 예, 이런 동기부여로 시즌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오. 많이 부딪혔죠. 예, 물론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많았어요. 예, 도와주는 분들도 많았고 많이 가서 뭐 부딪히고 배우고 경험도 하고 저는 좀 사실 경험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누군가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많이 하다가 뭐 이제 저희 이제 어쨌든 제가 어쨌든 브랜드를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걸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뭐랄까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눈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완전 나는 이 목표치로 꼭 가야 돼라는 게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또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초기에 어쨌든 시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창업금, 뭐 창업 이런 뭐 비용은 어느 정도? 창업 자금이 한 3,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3,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한 500만 원은 원래 사무실 보증금이었는데 생산 비용이 이제 모자라서 이제 거기에 투입을 하고 제가 무보증 사무실에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4평짜리 무보증 사무실에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창문이 있는 데는 10만 원이 더 비싸고 아 맞아요. 창문이 없는 데는 예, 10만 원 더 싸고 저는 3개월 안에 나간다 해서 창문 없는 데를 했는데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창문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때 그냥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나 아니면 진짜 가까운 지인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거고 예, 지인들만 아는 그런 건데 예, 창문 사진을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네. 바깥에 이제 바다가 보이는 예, 창문 사진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고 예, 3개월 안에 나간다 했었는데 그 사진을 1년 동안 봤습니다. 1년 동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와, 그러면은 그 4평짜리 공간에서 1년 정도 좀 브랜드를 준비하셔서 네. 시작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때는 어쨌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약간 브랜드가 사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되게 막연함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막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브랜드를 좀 전개하시면서 뭐랄까 계속 그런 꿈을 가지시고 나아가셨을 텐데 중간에 분명 힘든 시기도 있으셨겠죠. 근데 네. 언제 조금 시즌이 좀 잘 되셔서 이렇게까지 되셨을까요? 그냥 계속 저희는 좀 그래도 계단식 성장을 하고 있긴 한데 아마 18년도 FW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이런 장르로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다양하게 입고 싶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이제 발막한 완성도 있는 발막한 코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뭐 그때 나이키라도 신발을 엄청 좋아하는데 네. 뭐 스웨셔츠, 스웨트팬츠에 뭐 그런 나이키 스니커즈 같은 거를 좀 신고 그냥 코트 같은 거 입고 약간 이런 것들을 스타일링으로 녹였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믹스매치나 네. 뭐 일상과 어떤 밖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하게 입었는데 너무 또 편해 보이지 않고 예. 좀 신경 썼는데 너무 또 신경 쓴 티 안 나고 예. 그 미묘한 부분 네. 그런 거를 좀 스타일링을 룩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이러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확실히 다른 옷들이랑 믹스 매치나 이렇게 같이 입기가 좋았어가지고 그때 아마 저도 브라운야드를 그때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보다 조금 더 전 시즌이긴 했던 것 같은데 브랜드가 그래도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많았을 것 같긴 한데
식솔 분들도 처음에 이제 혼자 시작하셨을 테고 네. 점차 이렇게 늘어나셨을 텐데 이전에 경영이라는 거는 또 이제 브랜드를 디자이너로서 있는 거랑 경영이랑 또 다른 문제긴 하잖아요. 아예 다르죠. 네, 그래서 그 전에 경영을 해본 경험이나 그런 거 있으셨던 건 아니죠?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많이 부족해요, 사실. 음, 네, 똑똑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어쨌든 판매 가격을 이제 설정할 때 사실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이제 마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잘 못 지키고 있긴 해요. 네, 사실 싸고 좋은 옷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근데 어쨌든 저도 제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막 타협해서 만들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판매가는 너무 올라가고 근데 또 그 판매가대로 판매를 하기에는 저희를 그래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좋아해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항상 절충을 하면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최악인데 네 그래도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이게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저희가 이런 진짜 좋은 소재들을 써서 옷을 이 정도 가격에 어쨌든 선보일 수 있다는 건 저는 이제 소비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예. 어쨌든 그 마크업도 사실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근데 사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에 잘하는 브랜드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우리나라가 사실 의류 가격대가 되게 저렴한 편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해외 브랜드도 많이 구매를 해보고 어쨌든 그랬지만 이제는 국내 브랜드들이 진짜 많이 성장해서 저는 진짜 많이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네. 예. 뭐 이미 초월한 브랜드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작년에 파리를 갔었을 때 그 바이어들이 되게 놀랬던 게 이게 이 가격이야? 너네 가격 왜 이렇게 좋아?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오. 예, 거기도 어쨌든 바이어들도 어쨌든 소재나 뭐 이제 저희도 또 막 네임드 있는 이제 원단 회사들도 써보고 그쵸. 하니까 예, 정말 국내 브랜드들을 보면서 가격이 왜 이렇게 좋지?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확실히 좀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 조금 좋은 소재 썼다라고 하면은 이미 비용 자체가 뭐 코트부터 시작해서 뭐 다 그냥 100만 원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 200만 원까지도 가는 애들이 많은데 그렇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가격이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소재를 썼을 때, 그러니까 그런 뭐 일본의 브랜드랑 유럽의 브랜드랑 소재가 겹칠 때가 있어요. 저희랑도. 근데 가격이 절반 차이 나요. 그렇구나. 네. 그런 걸 쓰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것 자체가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 단계 좀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아까 파리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가격대가 정말 너네 어떻게 이 가격이야? 이 좋은 옷이 어떻게 이 가격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조금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으니까 네. 약간 좀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또 그걸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목표를 잡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저희도 글로벌 브랜드가 좀 되고 싶다. 글로벌에서 좀 많이 보여지고 어쨌든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릴 때 동경하던 샵이나 좋아하던 샵에 저희 제품이 걸려 있고 예, 판매가 진행되고 있으면 또 그것만큼 또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파리를 가고 싶은 이유는 어쨌든 다 파리로 오더라고요. 뭐 이제 일본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뭐 밀란 뭐 뉴욕 다 있지만 결국엔 다 글로 오시니까 그냥 그쪽에서 일단 먼저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해외 세일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즌 이런 것들 조금 앞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 되게 뭐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고 사실 이거를 한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네. 이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 같고 그래서 지금 모든 다 팀원들이 지금 그거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어요. 힘든데 EPP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한번 좀 어떻게 이제 편집샷까지 좀 고민을 하셨고 좀 EPP까지 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은 뭐 편집스토를 하게 된 거는 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냥 오셨을 때 그냥 브라운여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뭐 수익률은 진짜 안 좋아. 네,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구조인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 저희는 어쨌든 그런 경험이나 그런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그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이사를 오게 된 거는 좀 더 이제 바잉하는 브랜드도 늘어나고 브라운야드도 스큐가 늘어나고 하는데 저 공간을 다 못 채우겠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사를 결심하게 됐고 그래서 일로 넘어오면서 샵 네이밍을 좀 바꿨는데 요거는 저희 또 직원분들의 또 이제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기존의 유니버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 그 취향이 좀 담겨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항상 좀 새롭고 재미있는 샵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희 뭐 팀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브라운야드랑은 성향이 좀 더 다른 그런 샵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좀 뭐 매장 인테리어부터 뭐 입점하는 브랜드까지 계속 새로운 브랜드들을 많이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예, 발굴하고 계속 이제 바꿔가고 있는 단계죠. 1층에서는 이제 팝업 같은 것도 좀 진행하시더라고요. 네, 1층에서는 팝업을 좀 자주 하고 싶어서 좀 새로운 거를 사실 보여주는 게 또 팝업만큼 좋은 게 그쵸.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 물론 잘 알려진 브랜드들도 있지만 아직 잘 안 알려진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팝업을 했을 때 어쨌든 조금이라도 어쨌든 동네에 좀 트래픽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한 번 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인식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은 취지 아닌가요, 이건? 오. 예, 딱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저희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예, 좋죠. 그래요? 네. 야, 우리 팝업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네. 한 3년 내지 5년 사이에 조금 이루고 싶은 부분이나 좀 더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고 계신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물론 그런 단기적인 장기적인 목표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냥 한 시즌 그냥 한 해 한 해 그냥 네 좀 몰두하면서 그냥 당연히 미래를 그리고 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한 시즌 한 시즌 최선을 다하자. 네. 그냥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냥 안 지치고 오래 하고 싶은 네 그런 느낌. 그것도 너무 중요하긴 하죠. 이게 브랜드가 뭐 사실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하고 싶으신 거다 보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해외 세일즈 할 때 해외 샵들에도 좀 이제 보여지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 샵은 좀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스터 독일에 있는. 네. 거기는 좀 들어가고 싶다.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소개되면 좋겠다 생각 한번 해봤어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유럽도 유럽인데 일본에 좀 빔즈나 유나이티드 로즈는 꼭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거는 물론 온라인 기반의 무슨 이제 샵들도 되게 좋긴 하지만 사실 저는 오프라인을 지향하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
베이스에 샵에 꼭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이제 이 얘기가 약간 성지가 돼가지고 한 1, 2년 뒤나 뭐 이쯤 해서 이제 갑자기 해외 세일즈가 뭐 교두보가 마련돼서 막 들어가셔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증샷 찍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되게 만나 뵙기 힘든 분이시죠. 그 브라운야드 대표님을 만나 뵙고 사실 대표님이 일대기부터 앞으로의 브랜드 방향성까지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랑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무디스크.